차와 이야기와 함께하는 오전의 국어 콘서트 다담, 오늘은 이효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굉장히 여러 매체에서 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실제로도 오늘 또 뵈니까요. 아, 선생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의상도 매번 스타일이 있으세요. 이 의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옷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4월 21일이 지구 환경의 날이라고 네. 지구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 제가 딱 이제 갱년기이기 때문에 머리는 빠지고 살이 찌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예 이 옷을 물고기 옷을 만들자 해서 이게 물고기 꼬리와 이렇게 보면 지느러미까지 있는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죠. 아, 이게 안에 네. 보이시나요? 이게 네, 빨간색. 지느러미가 있는. 그래서 뒤에서 보면 물고기 이빨 해서 물고기 옷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펭귄을 상징해서 만들었고 이제 일할 때 여기 끝을 고무줄을 넣어서 네. 이게 주부들 저 스스로 저는 매일매일을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옷은 제복을 입고 많은 규칙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김치 썰고 할 때는 여기 고무줄로 집어넣고 외출할 땐 빼고 그래서 외출복, 잠옷, 노동복이 함께 되는 굉장히 이런 스타일의 옷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나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입어봐야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또 한복 디자이너셨는데 이렇게 현대 옷이잖아요. 이건 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 조금 만드는데 다른 점은 없었나요? 저는 제가 꼭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고 네. 뭐가 없으니까 제가 만들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수저집이며 옷이며 다 가지수를 우리 직원이 세알려 보니까 300여 가지가 다 되더래요. 그러니까 저절로 또 환경단체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되니까 우리 롯데백화점에 이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매장을 열었으니 도와달라. 이런 그렇게 이제 롯데백화점에 진출하게 되고 이런 게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사소한 것들을 만들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한 것이고 브랜드를 해야지 필요해 해서 한 건 아니고 이 옷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리살이 불어나니까 이런 옷을 만든 거죠.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네. 근데 옷을 짓기,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한복 디자이너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복 디자인을 하고 또 보자기도 이렇게 예쁘게 재주가 많으시고 그럼 저는 살림은 약간 뒷전으로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살림까지 이렇게 척척 하시는 거 보면 살림도 놓치지 않는 그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있었나요? 자연스럽게?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네. 다른 취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취미가 하나도 없고 골프를 치거나 운동을 하거나 네. 이런 게 없고 스스로에게 나는 빠삐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빠삐용이고 내가 빠삐용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를 보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 천정이 바닥에 닿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네 집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빠져요.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조금 나보다 못했는데 무슨 복이지? 이렇게 심술이 올라와서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데 나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줄무늬 옷을 입고 일주일 되면 지루해서 제일 먼저 뒤집어 입을 거예요. 그럼 무늬가 흐려지겠죠. 파란 줄무늬가 뒤집어 입으니까 흐릿하게 보일 거고 일주일 뒤에 이것도 심심하니까 바지를 잘라서 반바지를 만들고 잘린 내 2개를 토시로 껴봤다가 또 팔을 자르면 조끼가 될 거고 또 양팔 2개를 붙이면 뭐 헤어밴드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삐용이 나오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림을 잘한다는 건 다른 취미가 없고 끝없이 정리를 하면서 저하고 얘기를 해요. 중얼중얼. 아까처럼 너 어차피 시들 거잖아. 그럴 때 저 딱 보면 이상한 거죠. 저 여자 애못 낳더니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거기다 얘기하기 더 좋죠. 남편은 나갔어.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저랑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6개월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묻지 않아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서태지가 수호지 후편인 줄 알고 책을 사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수 이름이래.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도, 그리고 살림이라는 말이 살아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살림살이를 한다는 건 누군가를 먹이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궁리를 하게 됐죠. 저희 집에 오는 분들이 다 되게 이렇게 말해요. 저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너는 라면 먹어서 마땅해. 말하지는 않죠. 네. 우리나라 인심에 왜 라면을 먹어? 이러고 제가 천재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주려고 뭉쳐놨던 뭐 송이도 찢어서 넣어주고. 라면에요? 라면에. 그런데 송이를 그냥 구워줬을 때는 다들 송이철인가 보다 이러고 먹어요. 그런데 라면에 송이를 정말 와루가시 나무젓가락만큼 찢어줬는데도 세상에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송이라면 해줬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간이 커져가지고 우리 남편 오면 주려고 했던 전복도 하나씩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라면 레파토리가 100가지가 넘는. 그럼 이제 제가 혼자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 너는 이렇게 살면 나중에 80살 돼서 동네 라면집 하나 해도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천재가 되는 게 살림 같아요. 저도 그 라면 먹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굉장히 라면이 고급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또 근데 집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요, 좀 이렇게 늘어지고 있고 싶고, 좀 이렇게 나도 좀 쉬어야겠고 이런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 순간 부지런하시고 매 시선이 머무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쉬실 때는 어떻게 쉬세요? 저는 쉴 때 머그잔. 네. 머그잔은 노동자의 잔이거든요. 이 찻잔은 작은 온도를 일정하게 해서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사색한다면, 머그잔은 일하는 사람이 왼손으로 들고 먹다가 또 마시려고 보면 나는 이쪽에 있고 잔은 저기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얼른 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넣어서 온도를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가요. 그래서 화장실에 서서 내가 사는 집은 잘 살 수 없으니까 적어도 화장실만큼은 궁전 같아야 돼. 이러고 혼자 얘기해요. 그래, 화장실에서 커피 마시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이러면 갑자기 내가 부러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요즘 살림하기 좋거든요. 물티슈, 일회용 장갑 끼고 화장실 막 닦고, 우리 똑같죠, 주부들은. 일회용 장갑 싹 뒤집어가지고 뒤집는 순간 휴지는 안으로 들어가죠. 그거 딱 놓고 한 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뒤돌아와서 딱 나오면서 부러운 거 없어 이러면 또 그 기분으로 일주일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쉬시면서 쉬진 않으세요? 이렇게 늘어져 있진 않으세요? 여쭤봤는데 또 정리를 하면서 쉽니다. 정리를 하는 게 기쁨입니다. 네. 저는 요새 새댁이라서 저녁 밥상 하나 차리는데도 거의 한 반나절을 끙끙거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였나 싶기도 하고, 노하우도 좀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노하우 쉬워요. 뭘까요? 하고 싶은 거 그냥 집에 텔레비전 있죠. 네.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나 뭐 공유 나오는 드라마 한꺼번에 다 보고, 네. 한 6시쯤 슬리퍼를 신고 백화점에 가면 뭐 초밥 이런 거 다 50% 세일해요. 그런 걸 네. 시식대에서 좀 집어먹고, 네. 그런 걸 비닐봉지에다 들고 노래 부르고 와. 그래서 엄마가 사준 예쁜 그릇에다 딱 세팅하고.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 말만 안 하고. 그러면 남편은 그냥 맛있게 먹어. 50% 세일해다 주는 것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말은 운명이 돼요. 말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운명이 돼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사왔다는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맛있어.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면 말을 딴 데로 바꿔. 아. 어머 오늘 드라마를 봤는데 공유 옷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은 옷 사러 갈까? 뭐 이렇게 말을 바꿔야지.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혼자 찔려요. 커피 타면서. 사다 줘도 저렇게 잘 먹는데 내가 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유명한 셰프님처럼 마술처럼 잘할 필요 없고요. 재미를 붙이다 보면 저절로 어느 날 잘하게 돼 있고 창제어의 신이 빨대처럼 내려와 있어요. 네. 네. 아 근데 선생님도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 재활용도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또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재활용을 활용한 살림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수돗물 냄새가 그렇게 심해서 양치질을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짜잘한 거에 아끼잖아요. 주부들은 차마 숨을 안 쉬고 뱉어내면 잘 못 느끼거든요. 숨을 쉬는 순간 산소와 함께 그 소독약 냄새가 너무 진해요. 그럼 또 혼자 긍정으로 나는 아끼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지혜롭게 소금물을 진하게 태서 아예 저는 수돗물 냄새가 싫으니까 그 죽염 이런 걸 진하게 타서 마지막 큰 칫솔에다 찍어가지고 잇몸 혀를 다 닦고 헹구지 않고 뱉어내요. 그러면 잇몸이 건강해지고 있어. 그리고 그 기분으로 이제 슬리퍼를 신고 동네 그 구멍가게가 아니고 요즘 편의점으로 이제 생수를 사러 가는데 절대 생수를 박스로 이렇게 6병들이를 안 사요. 그 이유는 그걸 들고 오면 제가 어깨가 기울어지거든요. 단정한데 지장했어요. 그래서 한 병씩 사서 양쪽에 품고 와요. 이렇게 양쪽에 품고 와. 그럼 물이 적게 오면 아껴 쓰게 돼요. 그 아껴 쓴 물을 악달하게 먹고 생수병을 버리지 않고 네. 허리를 딱 잘라요. 하나를. 그러면 생수병이 이렇게 딱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를 자르고 그리고 또 2병을 사왔잖아요. 하나를 밑둥을 잘라요. 그럼 거짓말처럼 케이스가 돼. 완벽하게. 그러면 친구 집에 갈 때 멸치를 한 박스 사면 냉동고에서 마르거든요. 멸치 똥을 까서 저는 국물 내는 거 아까워서 다 그냥 왕멸치를 볶아 먹어요. 생선 취급을 해주죠. 그래서 걔를 멸치가 호강하네요. 거기다 채워요. 네. 그럼 케이스가 완벽하게 나와요. 그걸 보자기로 싸서 집 방문할 때 하고 주면 멸치 냄새 안 풍기고 일주일은 먹을 수 있다고 친구가 그렇게 저를 좋아하면서 우리 집에 올 때 비싼 집에 가서 5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고 오죠. 그럼 그거 정말 한쪽 먹고 안 먹을 거 뻔하니까 친구가 케이크 먹자고 말하려고 케이크 하면 얼른 딴소리하고 시간을 번 다음에 친구 과자 얼른 들고 길상사나 짠 음식을 많이 하는 한식당에 갖다 주죠. 그럼 짠 음식을 먹는 식당 직원들이 단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렇게 저를 보고 고마워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찜질방 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숯불 이렇게 화부들이 계세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어머니 손에 들려서 이대 앞에 유명한 찜질방에 갖다 주라고. 그럼 어머니는 이걸 케이크는 한쪽으로 이러면 이그러지기 때문에 모시고 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싫어하시더니 다음부터 당신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니까 요새는 경상도 말로 뭐 들어온 거 없나? 이렇게 이게 먼저 챙기세요. 그래서 우리 사소한 일상이 시작은 수돗물의 진한 냄새, 이 집구석 언제 수리해, 이런 부정이 긍정이 나와서 화보까지 행복해지는 기적이 또 생겼어요. 윤사마라는 잘난 배우가 일본에서 오는 할머니들이 일본 과자 너무 달죠? 그 과자를 그렇게 선물로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누구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일본은 단 것밖에 없나 봐요. 이러고 안 먹어요. 그런데 이게 박스로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박스로 싣고 화부들을 나눠주러 가죠. 즐겁게. 그래서 사소한 우리 일상이 외국 베트남에서 온
막 겨울에 뼈가 시린 이런 환경에서 산 외국 근로자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게 돼서 저는 스스로 말을 하는 습관이 어머 안 돼! 에서 안을 얼른 떼요. 내 스스로 놀래갖고 소리를 내면 내가 바뀌어요. 어머 안 되고 내가 놀래서 안자를 떼고 돼 이렇게 혼자 놀죠.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재활용이라는 생각, 그런 단어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봤어요. 재활용이 내가 필요 없는 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어떻게 또 쓰여질까, 또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 좋은 재활용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선생님께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께는요, 선생님이 보자기를 예쁘게 싼 아까 그 선생님의 저서를 책으로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네. 우선 너무 이제 안에 있지만 봄햇살처럼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집에 안 입는 한복이 있어요. 네. 천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그 옷 자르는 올이 너무 많이 풀려서 어떻게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복이 있으면 되게 결혼할 때 이럴 때 입었던 한복이니까 지금 꺼내면 첫째 찡겨서 못 입어요. 낑겨서. 두 번째 촌스러워서 못 입어요. 자 이럴 때 저고리는 그 우리 조선족, 북한 조선족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제 동포들한테 가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고리만 보내세요. 그리고 치마는 기분이 꿀꿀한 날, 친구가 부럽고 남편이 밉살 맞고 애들까지 서운할 때 이 삼박자가 완벽한 날이 있어요. 이런 날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머그잔 탁 옆에 놓고 한복을 치맛단을 푹 뜯으세요. 그러면 그 소리에 이미 내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걸 둘둘 말아서 비닐우에 넣어가지고 바카스 한 박스 사야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들고 동네 세탁소를 가세요. 그리고 박스를 먼저 내놓으세요. 세탁소에서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해요. 박스를 먼저 드리고 드세요. 돈은 다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오바라고 쳐주시는데 손수건 사이즈로 만들면 몇 장이 나올까요? 이러면 보자기가 20장 이상 나와요. 겹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헛겹으로. 그러면 안감이 하늘하늘하고 비치거든요. 그걸 겉으로 포장을 하면 왕실 수준의 보자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시작으로 저거 언제 버리지 못해요. 주부들은 결혼할 때인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우리 동포를 쌓는 마음으로 보낼 거야. 떠나보내고 그리고 보자기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우리 집에 커튼을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이불 호청을 바꾸고 싶어요. 이불 호청도 자르면 다 보자기가 돼요. 그래서 싸게로 시집을 막 보내세요. 그럼 남편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새장가 간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나이가 들고 있죠? 그럼 안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부부애가 돈독해지죠. 그렇게 묵은 한복으로 집안을 바꿔보세요. 정말 좋은 이야기. 저도 갑자기 얼마 전에 맞춘 한복이지만 왜 보자기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20년 뒤에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두 분이선 많이 들어주셨네요. 네, 먼저 이쪽 분부터. 남편분께서 남원에서 안 계신 분 네네. 혹시 남원에 오셨을 때 뭐 남원만의 그 즐길 수 있는 팁이나 어디 또는 이게 좋더라든지 혹시 그 경험이 없으시면 동네를 즐길 수 있는 내가 사는 곳을 이렇게 하기가 좀 특별한 거는 뭐 네. 제가 기차역에서 내리자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여기 영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동네가 있나요? 그랬더니 어느 동네에 있대요. 남원에. 제가 그 동네에 우리 남편이 5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뒤를 잘 안 보잖아요. 이상하다. 왜 남편이 5년 살았다고 할까? 이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제겐 5년이나 남편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남원이었고요.
한옥에 살았어요. 100년 된 한옥에 살았고 장작을 떼고 살았고 조그만한 연못에 연잎이 있었어요. 그리고 8월 말이 되면 가위를 서울에서 가지고 와서 연잎을 싹둑싹둑 다 잘라갔죠. 연잎이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있으면 연대가 있잖아요. 네. 연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냥 뜯으면 얘가 포갤 수가 없어요. 찢겨서. 그러니까 가위로 이 밑둥을 바짝 잘라야지 100장씩 포개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잘라서 갔죠. 그리고 촬영을 와서 아까 지나간 장날 시내 장 보러 왔는데 어느 배추 아줌마가 신세 타령을 저한테 했어요. 40년 동안 배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가 너무 위대해 보여서 이 구루마 저한테 파세요 이랬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이 썩어 빠진 걸 발로 차면서 이걸 사서 뭐하냐요. 근데 제가 눈빛이 반짝해서 파세요 했더니 야 뭐 제가 고민을 많이 하더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새 구루마가 얼마예요? 이러니까 30만 원이래. 그러면 제가 새 구루마를 하나 사드릴게요. 이러고 그 구루마를 사가지고 우리 남편 한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하다 살림을 좋아하다 이제 썩은 구루마까지 사오는구나 이랬는데 이 구루마가 서울에서 지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어요. 이 구루마에다 전 빈 박스와 티슈를 싸서 수북이 싸놨는데 보는 사람마다 스스로 치유를 해요. 당신이 아픔이 다르잖아요. 구루마에 대한 추억, 소달구지 추억. 그래서 저희 집 현관 입구에서 황진이보다 더 훌륭한 기생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구루마가. 그래서 저는 구루마를 보면 구루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첫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남원, 우리 남편이 불 떼면서 5년을 살았던 곳, 그리고 주인이 한의원을 했다고 했어요. 부부 한의원. 그 집주인이 그냥 집을 쓰게 이렇게 내주셔서 예술가가 5년을 또 한옥에서 띵가띵가 남들이 보면 놀아보는 백수같이 보여요.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근데 밤새 고민을 해서 항상 머리에 10꽃이 피는. 근데 제가 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못 끊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을 살은 특별한 곳이죠. 남원에 사시는 분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고장,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네. 저는 평소에 이효재 선생님의 팬이거든요. 책을 샀었어요. 네. 딸만 가다가. 네. 제가 책을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이 드는 주부들이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고픈 상태에서 전화를 했는데 정말 눈썰미 백단인 형님이 배고프구나 이래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빨리 와. 집에 가는 동안 15분 걸렸는데 형님이 전기밥솥도 시간이 걸리니까 압력밥솥으로 들어갔는데 딸깍딸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이 들어왔어. 알바를 하고. 근데 가방을 팍 넣으면서 이러고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왜? 이랬더니 말 걸지 마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모라고 하니까 왜 주연아 무슨 일 있었어? 이랬더니 이모 저는 45살 되면 죽을 거예요 이래. 엄마하고 내 앞에서.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싸가지 따뜻하게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물었더니 알바하는데 아줌마들이 때로 몰려와서 너무 교양 없게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얘한테는 상처가 된 거야. 얘는 학교 다니고 교수님, 영화배우만 보고 꿈을 키웠죠. 책을 읽고. 나이 드는 건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45살에 죽겠다고. 그리고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감동으로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어도 10,000원짜리 선물은 가지고 가거든요. 롤케이크를 파리크라상 앞에 그 집 앞에서 사도, 트럭에서 참외를 사도 10,000원어치는 사요. 돈 10,000원으로 품격 있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책을 활자가 크게 해서 돋보기 앉아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책 낼 때마다 마지막에 싸워요. 책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젊어요. 촌스럽다고 글자를 줄이자고, 저는 키우자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책을 내서 그 10,000원의 힘이 우리 주부들이 어머 이거 이 반찬 해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책 선물을 하는 세상이. 그래서 이 책을 화장실에 꽂아놓으면 어때요? 이런 10,000원짜리 책이 세상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냈는데 그게 통했나 봐요. 우리 여사님이 책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드리고요. 책을 끝없이 낼 거고 끝없이 글자 키우자고 싸울 거예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손을 드신 분이 한 분 더 계셨거든요.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죽음이라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저도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갱년기라는 게 올 것도 같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만약에 본인 그 갱년기를 이렇게 넘어가시는 비법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형님이 갔는데 막 우울하고 소파에 막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한 손에 리모컨 들고. 그런데 소파에 한쪽 다리는 또 올리고 한쪽 다리 내려 있어. 이렇게 누워 있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경향신문에 연재할 일이 있었는데 저는 손으로 쓰거든요. 손으로 쓰니까 여기가 마비가 와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저는 58년 개띠고 우리 직원들이 범띠예요. 범띠인데 원고를 쓰다가 이제 매주 촉박해요. 이 범띠 내가 4살 많으니까 언니로서 갱년기를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갱년기를 쓰면서 우리 직원 둘이서 이제 범띠가 둘이 친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랬더니 밥 먹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가 참 자랑스러워. 나는 갱년기를 혼자 가족이 없이 잘 극복했잖아. 갔더니 형님이 소파에 그러고 막 우울증이 와서 식구들한테 거칠게 말했다고 막 이러고 있어. 이랬더니 더 충격이에요. 이 여인들은 아직 갱년기 안 왔었거든요. 근데 둘이서 동시에 나를 이렇게 보더니 참 뭐 별걸 다 갖고. 우리는요, 우리 남편 출근하는데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남편이 신발 신으면서 그거 좀 돌아 좀 봐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갱년기 아니어도 그렇게 사는데 선생님은 별걸 다 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갱년기라는 건 얘기할 때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를 감고 나면 주먹만큼 머리카락이 빠지고 옷은 다 안 맞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누구한테 저 갱년기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가족이 없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제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힘들다를 직원에게 짜증을 내서도 안 되고 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 집은 난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고독함 속에서 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럼 너 어떡할래? 선택해. 그럴 때 제가 스스로 너는 군인이야. 군인인데 너는 장교야.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돼. 그리고 교복을 해. 그전에는 이런 옷 안 입었거든요. 옛날 책 보면 다른 색깔 옷을 입고 있어요. 교복처럼. 그리고 또 혼자 얘기했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샘플을 입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복만 입고 다니면 슬퍼요. 그런데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겠니? 네가 이 옷을 입고 길가에 서서 택시 잡을 때 새치기를 할 수 있어? 너 죽을 때까지 편하게 질서 있게 살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라꾸라꾸라는 브랜드에서 1인용 야전 침대를 샀어요. 10만 원 안쪽이야. 그걸 사니까 딱 이 넓이에요. 이 넓이를 갖다 놓으니까 방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베니어판을 2분의 1쪽을 잘랐어. 그리고 깔고 자요. 그러면 버릇이 안 돼서 이렇게 떨어져요, 팔이. 그럼 내가 이래요. 어머, 바다야. 이러고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놓으면 등이 시려요. 이불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어머, 너는 죽을 때 예쁘게 죽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요. 그래서 좋은 점이 생긴 게
이렇게 라꾸라꾸해서 이렇게 자면요 저절로 이렇게 못 자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자요. 뭐가 좋을까요?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일을 해도 피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자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오면 이렇게 젊은 사람이래. 자기 여기 걸린대. 그럼 내가 이래. 오른쪽으로 자지? 이러면 어머 선생님 그거 어떻게 잤어? 이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자지? 그 잠자리 습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소한 출발이 갱년기가 저한테 준 건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일하러 갔는데 이제 등산을 가게 됐어요. 제가 1등 했거든요. 저보고 저렇게 잘 걷는다고 굿 신발도 등산 아닌 걸로. 그런 건 바른 자세로 잠을 자는 게 짧은 잠이지만 저를 치유하고 남은 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해야 글씨가 보여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비에서 나가서 보자기 쇼를 한 이유가 어머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시간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물질이 있다면 한 글자예요. 책이랑 돌을 사랑해요. 우리 직원들이 선생님 그 돌자에서 받침만 니은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오수기를 하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하시는 이 힘, 그리고 어떤 상황도 즐겁게 받아들이시는 이 힘이 굉장히 지혜롭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랑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멀리서 저를 보면 이렇게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하는 인사가 있어요. 네. 어머 저 남원의 효제예요. 뭐 정읍의 효제, 부산 효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딸에게 그리고 엄마 얘기하시고 이럴 때 이제 저는 그 양세에 낀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제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엄마 이름이 한미녀예요. 한미녀. 그래서 엄마 이름이 예쁘네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일상이니까 엄마가 좋아해서라는 말이 일상이어서. 근데 이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제가 찌릿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사인하다가 쳐다봤더니 길상사의 49제인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머리맡에 법정스님 책하고 제 책이 있었더래요.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엄마 나이가 49살이었어요. 그때 사인을 하다가 저 지금도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 책에다 사인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수다를 만나서 떨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좋죠. 나중에 봐요. 이렇게 사인을 하고 보자기로 싸서 딸이 풀어보지 못하게 49제 끝나면 태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자기를 그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인 엄마가 했나 봐요 했는데 사인해서 주고 이렇게 어머니 생각하시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옛 기억 한 조각이 났고 그 어머니 이름까지 제가 이렇게 49살 그리고 저는 벌써 61살이 됐어요. 이게 우리 삶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좋다. 인연이다, 뜻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말이에요. 이 한국말은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음악을 즐겨주세요. 우리 음악은요.